교과서에서 배운 세계 4대 문명,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세계 4대 문명은 4곳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인더스, 그리고 황허. 이 4지역은 모두 큰 강을 끼고 있었습니다. 강이 범람은 비옥한 토양을 남겼고 농업은 도시와 국가를 낳았습니다. 문자와 종교와 과학이 뒤따라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교과서에서는 이 4곳을 묶어 세계 4대 문명이라고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세계 4대 문명이라는 표현은 전 세계에서 공통으로 쓰이는 용어가 아닙니다. 주로 동양, 특히 중국과 한국, 일본에서만 교육용으로 고착된 개념입니다. 왜 동양에서만 4대 문명을 강조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중국 중심의 역사관입니다. 중국은 스스로를 세계 문명의 중심, 중화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황허 문명을 반드시 세계사의 출발선에 올려놓고 싶었습니다. 이를 위해 세계 4대 문명이라는 분류를 만들고 황허를 자연스럽게 끼워 넣은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교과서 체계의 영향입니다. 20세기 초 일본 학계가 만든 역사 교과서에서 처음으로 세계 4대 문명이라는 표현이 정리되었습니다. 이후 중국과 한국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교육과정 속에 뿌리내리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서양 학계에서는 애초부터 문명의 요람들을 복수형으로 다루며 지역별로 다양하게 설명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교육의 단순화입니다. 강 유역의 문명이 농업과 도시, 국가와 문자를 낳았다는 틀은 학생들에게 설명하기 쉽고 시험 문제로 내기도 편했습니다. 그래서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나일, 인더스, 황허 이 4강 유역만을 묶어 가르치게 된 것입니다. 즉 세계 4대 문명이라는 이름은 학문적 합의가 아니라 동양의 교육과 정치적 필요 속에서 만들어진 산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문명의 기원지가 4곳이 아닙니다. 최소 6곳입니다. 아메리카 대륙의 메소아메리카와 안데스가 더해집니다. 그리고 기준을 넓히면 10곳 이상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이라크와 시리아,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사이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 불린 곳입니다. 기원전 4000년 무렵부터 도시가 성장했습니다. 우르 같은 도시국가가 등장했고 도시 중심에는 거대한 지구라트 신전이 세워졌습니다. 농업은 관계 기술로 유지되었습니다. 홍수를 다스리고 물을 나누는 일은 국가 행정의 핵심이었습니다. 쇠기문자는 점토판에 새겨졌습니다. 처음엔 곡물과 가축수를 기록했지만 곧 신화와 서사시, 계약과 법전을 담는 문자로 발전했습니다. 길가메시 서사시는 지금도 인류 최초의 대서사시로 전해집니다. 육식진법 수학, 정밀한 천문 관측 바퀴와 수레, 그리고 함무라비 법전으로 이어진 성문법의 전통. 메소포타미아는 문자와 도시, 법과 종교가 처음으로 하나로 결합한 무대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집트 문명입니다. 나일강은 매년 어김없이 범람하며 비옥한 흙을 남겼습니다. 이 리듬은 농업을 안정시켰고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파라오는 신의 화신으로 여겨졌습니다. 거대한 피라미드와 신전은 그 권위를 상징했습니다. 히에로글리프 상형 문자는 파피루스와 벽화에 기록되었습니다. 행정과 종교 기록에 쓰였습니다. 이집트는 의학과 해부학에서도 뛰어났습니다. 미라 제작 기술은 그 증거였습니다. 태양력 달력과 측량 기술은 농업과 건축을 뒷받침했습니다. 이집트 문명은 수천 년 동안 안정과 전통을 유지하며 세계에서 가장 오래 이어진 문명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세 번째는 인더스 문명입니다. 지금의 파키스탄과 인도, 북서부, 인더스강 유역입니다. 하라파와 모헨조다로 도시는 철저히 계획되었습니다. 바둑판처럼 반듯한 도로망, 규격이 통일된 벽돌, 집집마다 연결된 하수도 시설, 공공 목욕탕과 곡물창고는 사회가 고도로 조직적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아직 해독되지 않은 인더스 문자가 도장과 토기에서 발견됩니다. 무게와 길이 단위도 표준화되어 있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기록 속 멜루아가 인더스 문명을 가리킨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왕궁이나 거대한 무덤이 보이지 않는 점은 권력 구조의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기원전 1900년대 이후 기후 변화와 강의 유로 이동 그리고 교역망 재편이 겹치면서 쇠퇴했지만 도시 문명의 세밀한 조직력은 여전히 놀라움을 줍니다. 네 번째는 황허 문명입니다. 중국 북부 황허강 유역에서 발전했습니다. 양샤오와 룽산 문화가 이어졌고 기원전 2000년대에는 초기 국가가 등장했습니다. 상왕조 시기의 수도 안양에서는 각골 문자가 발견되었습니다. 동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문자 기록입니다. 전복과 제사, 농사와 전쟁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도시는 성곽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청동 재래용 기물과 무기가 대량으로 출토됩니다. 조상 숭배와 제사의식은 국가 질서의 뿌리였습니다. 황허 문명은 이후 동아시아 전체 문명의 기틀이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메소아메리카 문명입니다. 멕시코와 과테말라 일대입니다. 올메크 문명은 거대한 석상을 남겼습니다. 종교와 의례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뒤이어 마야와 아즈텍으로 이어지며 독자적인 문자와 정교한 달력, 거대한 피라미드가 등장했습니다. 마야는 제로 개념을 실용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천문학은 놀라울 정도로 정밀했습니다. 메소아메리카는 외부와 단절된 상태에서 완전히 독자적으로 발전한 문명이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안데스 문명입니다. 페루 북부 노르테 치코와 카랄 유적입니다. 기원전 3000년대에 이미 거대한 사원과 도시가 있었습니다. 농업과 업을 결합한 복합 경제가 운영되었습니다. 문자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끝매듭기로 키푸의 원형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후 와리와 티아후아나코 그리고 잉카 제국으로 이어졌습니다. 잉카는 도로망과 저장고 체계를 제국 규모로 확장했습니다. 안데스 문명은 지형의 제약을 뛰어넘는 공학과 조직력으로 독자적인 길을 걸었습니다. 6곳이 인류 문명의 기원지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기준을 넓히면 4곳이 더 있습니다. 레반트와 아나톨리아의 예리코와 차타르이크, 세계 최초 도시형 칠학으로 불리며 신석기 농경과 거대한 신전을 남겼습니다. 나일 상류의 누비아와 메로에, 이집트와 경쟁하며 독자적인 철기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메로의 문자는 자체 기록 체계였습니다. 서아프리카 나이저강 유역의 제네제노, 분산형 도시 구조와 장거리 교역망이 특징이었습니다. 북미 미시시피 문명 카오키아, 거대한 흙무더기 사원과 옥수수 농업, 광범위한 교역망을 남겼습니다. 세계 4대 문명이라는 단순한 분류 뒤에는 사실 6곳,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은 인류의 기원이 숨어 있습니다. 문명은 어느 한 나라의 전유물이 아니었습니다. 인류 모두가 함께 써내려간 거대한 이야기였죠.